모든 투자자가 한국을 떠나기 시작할 때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 주식들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모두가 떠나고 있는 한국 시장 안에서도 오히려 사들인 주식은 어떤 주식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매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수급 체크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있기는 한 건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외국인 수급에 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좀 많이 매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도 우리가 좀 귀 기울여보고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제가 또 같이 골라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서 매수하고 있는 주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외국인 수급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을 중심으로 이제 증시가 많이 움직여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 수급이 한국 증시를 많이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중순 정도부터 한 여름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반등하고 있었던 외국인 수급이 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올해 초까지도 최근까지도 외국인 수급은 계속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노란색 선이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근데 한눈에 딱 보더라도 고점대 위에서 이때 지수와 함께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좀 특이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초랑도 좀 비슷한 양상이에요. 보시다시피 올해 초에도 2025년 초에 이제 증시가 이게 지수거든요. 이렇게 좀 올라갔는데 외국인 수급은 오히려 이렇게 빠졌습니다. 역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지수가 확 급락을 하면서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똑같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다시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또다시 역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수는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도 몇 번 경험을 했죠. 결국 이렇게 되다가 외국인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다 보면 지수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 대해서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장이 반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고 현금을 쓸 때는 아니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작년 중순부터 계속 한국을 떠나고 있고 올해 초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도 계속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지수는 누가 올리고 있을까? 보게 되면 이 기관 수급이 요 파란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수급이 요 주황색이에요. 사실 이제 개인 수급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이제 변화가 없긴 하지만 소폭 늘어나긴 했고 최근에 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 한 중순부터 해서 올해 이제 초까지 계속 기관들은 사들이고 있어요. 이 외국인들이 계속 이탈한 것과 좀 대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증시를 방어해주는 주체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큰 흐름으로서는 외국인이 결국은 지수를 주도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증시 반등은 기관의 주도 덕분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회복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기관 덕분에 좀 버티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보여주거나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심지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사들이거나 꽉 쥐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최근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떤 종목들을 담았는지 여기 이렇게 뜨기 시작했는데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주식들은 좀 투자에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은 주식은 바로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은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듯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아주 좋은 주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관세발 전쟁으로 인해서 우려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수록 이제 좀 안정감이 있는 주식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수년간 또 바닥을 형성하면서 이렇다 할 만한 추세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를 시키지 못하다 보니 이익이 계속해서 좀 적자를 기록하면서 어려운 측면을 이제 보냈던 게 21년부터 2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드디어 뭐 공공요금들을 이제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그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했고 결국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024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이때는 3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었는데 2025년 올해부터는 대략 7조 정도로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8조 그리고 거의 10조 근처까지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한 9% 정도에 그리고 순이익률 3.7%가 나와줬는데 24년도만 하더라도요. 이제 올해는 10%가 넘어가는 13.6%의 영업이익률과 7%의 순이익률이 기대됩니다. 내후년 같은 경우에 16%의 영업이익률과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순이익률인 10%대가 나와줄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여기에 이제 PER이나 PBR은 2배, 1.5배, 그리고 뭐 0.3배, 0.2배 이 정도 수준까지 매우 극단적인 저평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마진율까지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평가 정도도 말도 안 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 거기에다가 차트도 매우 바닥이다. 이렇게 이제 모든 여건이 차트, 뭐 저평가, 재무적 성장성, 그리고 업황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 수급이 정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으며 오히려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수급도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장기적으로 지금의 시장을 위기로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이 위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한국전력만큼 좋은 주식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매물대를 뚫고 25,000원을 뚫고 추가적인 급등 랠리도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LIG 넥스원인데요. 최근에 이제 조선이라든지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도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방산이라든지 조선, 수출에서 이제 강세를 띠고 있는 품목들, 업종들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역시 이제 LIG 넥스원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더불어서 이 방산주의 대장 부대장주로 이제 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마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방산 업종들은 이제 수주 현황이 상당히 중요한데 수주 잔고가 좀 쌓여나가고 있는 규모의 증가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또 방산 업종이다 보니까 LIG 넥스원 역시도 그에 반한 이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PER이 한 15배 이하 정도로 이제 떨어질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물론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살짝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추세 매매를 이제 추종하고 관련된 이제 매매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번 한 주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중에 삼성중공업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제 조선주가 가장 많이 움직일 때 HD 현대그룹주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의 통화를 통해서 군함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되면서 하나오션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의 이제 에너지 동맹 안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FLNG가 사실 바다 위의 LNG 공장이라고도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트럼프의 에너지 공급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FLNG 분야 1등이 삼성중공업이고 사실상 이제 경쟁 기업이 거의 없다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독점에 가까운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나마 경쟁 기업으로 꼽히고 있었던 윗선조선소가 미국의 이제 제재로 인해서 사실상 뭐 어려워지고 있는 경쟁 기업에서도 좀 떨어져 나가는 이런 측면이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LNG를 운반할 수 있는 LNG 운반선이 또 중요해지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향후 이제 에너지 정책, 공급을 늘리는 정책에 있어서는 액화천연가스인 LNG 수혜를 가장 이제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조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2025년, 6년, 7년으로 가게 되면서 사실상 영업이익은 이제 1조 원이 넘어가고 1조 3천억이 기대되면서 순이익도 조만간 1조를 돌파할 걸로 기대됩니다. 27년뿐만 아니라 이제 28년 기대치를 보시게 되면 28년도에는 영업이익 2조에 가까운 거의 1조 8천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1조 한 중반 정도까지 순이익은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수준을 놓고 보면 PER은 뭐 10배 아래로 다운될 걸로 기대되다 보니 당분간 이제 삼성중공업의 재무적 성장은 수주를 기반으로 놓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 이제 HD현대그룹주나 하나오션에 대비해서 삼성중공업이 앞으로는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맞는 주가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는 얼마든지 더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선주가 조정이 나온다 혹은 뭐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좀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SK텔레콤인데요. 뿐만 아니라 뭐 LG 그 U+라든지 KT라든지 통신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SK텔레콤이 통신 3사 안에서도 매수세가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방어적인 성격을 띠기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 이 통신 기업들도 같이 이제 동반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만약에 이제 추후에 밸류 프로그램이 정말 이제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 금융지주사 안에서는 KB금융을 가장 1순위로 꼽았지만 통신주 안에서는 KT와 SK텔레콤이 가장 대표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AI 사업이 성장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이제 주주환원이라든지 추가적으로 AI 사업 성장에 따른 이익 성장성도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거의 독점에 가까운 사업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진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독과점 형식으로 이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게 또 통신 업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LG유프를 쓰고 있는데 LG유프 주식으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KT와 SK텔레콤이 훨씬 더 이제 저는 좋아 보여서요. KT와 SK텔레콤 위주로 통신주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만 보자면 저는 SK텔레콤보다는 KT가 조금 더 괜찮게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LG엔솔인데요. 제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랑 엔터주들은 정말 부정적으로 많이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관련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괜찮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 발수혜를 받기 때문이고 2차 전지가 자동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우주항공 분야까지도 발을 넓히면서 테슬라 기업발 수혜를 또 받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훨씬 더 저는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이제 하향 사이클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직 투자를 하기엔 이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지만 2025년 올해 중순에서 말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서서히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사이클상 다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4월이 끝나가고 뭐 5월, 6월로 넘어가게 되면 중순을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올해 이제 중순으로 가게 되면 서서히 LG에너지솔루션 매수를 좀 준비하는 게 저는 좋겠다 말씀드리는데 외국인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주간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 탑5 안에 들어간 5번째 종목이 LG엔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는 그 안에서도 종목 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LG엔솔을 보시게 되면 27년, 28년까지 영업이익 증가세 사이클 흐름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올해 1조 6천억에서 3조 6천억, 6조, 11조까지 이제 증가가 전망됩니다. 순이익도 1조 2천억에서 3조, 5조까지 증가되고 순이익 뭐 28년 되면 11조인데 거의 뭐 9조에서 10조 가량의 순이익이 찍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순이익 사이클에서 이제 10조를 내다보는 종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PER은 17배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아마 마진율 자체도 굉장히 높게 찍히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는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다고 보지만 LG엔솔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몇 배예요? 190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근데 내년으로 가게 되면 PER이 56배로 떨어지고 내후년은 26배, 그리고 28년도는 17배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이제 성장 사이클로 접어든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저는 이제 서서히 주가 하락 사이클이 하방을 지지시켜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봐요. 얼마 전에도 불과 한 2주 전인가 그렇죠? 지금 이게 주봉이니까 2주 전에 신저가를 또 갱신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었습니다. 이렇게나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부터는 서서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할 만한 지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듯이 28년이라든지 29년 성장 사이클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합리적인 구간으로 접어드는 주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아직도 저는 살짝 좀 이르다라고 생각해서요. 올해 한 중순 한 6월 이후부터 투자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조언을 드리면서, 난 좀 발빠르게 매집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야금야금 조금씩 매수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매집 전략을 취해 나가시는 거는 충분히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종목은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주춤주춤하고 있는 와중에도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장주, 새로운 제약 바이오 대장주로 떠오르는 모습을 연출해 줬습니다. 사실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게 되면서 좀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없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뒤로 밀리게 됐을 때 파월이 다시 또 비둘기적인 발언을 언제 꺼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이 이제 향후에 주가 상승 사이클도 이제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도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외국인들 주도로 해가지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저는 더더욱이 수급을 좀 따라서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한 이쯤만 하더라도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갭으로 띄우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따라잡아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 정도 수준은 따라잡긴 따라잡아도 소액으로만 따라잡아야 되는 자리라고 봐요. 그리고 떨어지면 그때 기회다, 땡큐다 하면서 사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따라잡는다고 하면은 소액으로만 따라잡는 전략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는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서 또 본격적인 랠리를 보여줄 텐데, 지금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과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또 그때는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그때는 이제 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갈 거라고 기대가 돼서요. 지금 현 시점부터는 떨어질 걸 감안해서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크래프톤, 외국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상위에 또 올라와 있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뭐 월봉상으로도 차트 기준으로 바닥 대비해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쭉 무너졌다가 반등하면서 박스권 그리고 계단식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 성장세도 이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1조 6천억의 이제 매출부터 시작해서 뭐 고만고만한 매출이 1조 8천억, 1조 9천억 수준에서 23년도까지 유지되다가 2023년도까지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4년도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퀀텀 점프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2조 7천억대로 뛰기 시작했고요. 한 6,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고만고만한 영업이익이 바뀌지 않고 있다가 1조 2천억대로 확 퀀텀 점프를 해버립니다. 순이익도 뭐 5, 6천억대, 특히 5천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1조 3천억대로 거의 2.5배 가까이 뛰어버렸어요. 순이익도. 그리고 올해를 이제 보게 되면 1조 3천억, 그리고 순이익 1조 1천억, 내년을 보게 되면 1조 5천억 근처, 그리고 1조 2,700억, 그리고 1조 6천억, 1조 4천억까지 사실상 27년도까지는 성장이 그대로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제 그 인조이라는 게임이
스팀에서 상당히 높은 성적을 기록해주기도 했고요. 배틀그라운드의 이제 인도 진출을 기반으로 한 외형 확장도 IP가 이제 뛰어나게 되면서 성장 랠리 자체가 저는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PER도 13배 정도 수준까지. 거기에다가 게임즈 특성상 말도 안 되는 마진율을 기록해주고 있죠. 40%가 넘는 마진율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30%, 40%를 유지해주고 지금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도 30% 중후반 정도를 유지해줄 걸로 기대됩니다. 40% 초반의 영업이익률과 30% 중반의 순이익률은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 게임주다운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외형 확장과 그 다음에 높은 마진율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뭐 합리적인 지금의 이제 PER 수준을 따져봤을 때 주가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게임 산업이 정말 유명했는데요. 뭐 확률 조작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가 있으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3N 기업들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게임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과거 3N이라고 불렀던 3대장 게임주들이 있었죠. 넥슨이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NC소프트. 근데 이제 3대장의 시대가 가고 1황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게임주는 크래프톤, 원톱 체제가 저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 뒤를 따르는 다른 주식들도 있겠지만 기업들도 있겠지만 현재 주식의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봐서는 저는 크래프톤을 원톱으로 항상 꼽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외국인 수급 상위에 또 올랐는데요. 마찬가지로 HD 현대그룹주의 이제 지주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향후 한미 동맹에 따른 조선업 성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조선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제 이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등 돌렸을 때 한국과의 동맹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을 이제 부흥시키겠다라고는 했는데 당장 부흥은 안 되니까 해외에 좀 도움을 받겠다, 구매를 해오겠다라고 했는데 뭐 한국 말고는 해당 기업이 나라가 없죠. 한국이 가장 대표적이고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조선업의 이제 수혜가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제 크게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 만큼 그런 수혜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인데 역시 이제 제가 게임주 원톱으로 크래프톤을 꼽았다면 식품주 원톱은 삼양식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신고가를 쓸 걸로 예상됩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사랑 러브콜을 보내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7조를 조금 넘어섰는데 27년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5천억이 넘는 순이익이 기대됩니다. 불닭볶음면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성공을 해준 기업이고요. 거기에 맞는 뛰어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10% 중반에서 한 자릿수의 이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기록해주던 기업이 이제는 엄연히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에 성공하다 보니 20% 정도의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10% 중반대의 순이익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한 13배 정도까지 다운될 PER을 생각해 보면 주가가 매번 신고가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 볼 만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윗꼬리 달고 떨어졌다 반등하고 있는데 이 윗꼬리를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항상 이제 메꾸는 윗꼬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실제로 여기서 주가가 무너졌으면 이거는 이제 추세가 바뀌는 윗꼬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또 극복하면서 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윗꼬리를 달았던 요 신고가 영역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점을 좀 감안해 가지고 투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또 상당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종목들 중에 한국카본이라든지 현대미포라든지 그리고 마린엔진 같은 대표적인 이제 조선주들의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화엔진, 성광밴드까지 합치게 되면 사실상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조선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조선주들의 이제 외국인 러브콜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조선주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부담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몇몇 종목들은 최근에 조선주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하기에 또 부담이 덜어지는 그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마린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반등을 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그리고 오리엔탈전공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신고가를 쓰지 않고 있는 양상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로 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댓글에서 외국인 수급 상위 종목으로 펩트론이 가장 대표적인데 뭘 모른다 이러시는 분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인데 펩트론을 제가 이제 외국인 수급 상위에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언급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저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아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펩트론이 정말 이제 좋은 것도 맞고 기대감도 이제 많이 불러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트렌드도 그렇고 아무리 제약바이오여도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2024년도까지의 수치만 놓고 본다면 매출액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 영업이익 순이익은 지속적인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이제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개선되는 게 아직까지는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좀 쉽지는 않겠다. 물론 지금 현재 기대감이 펩트론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가 상승, 그 다음에 실적 개선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펩트론이 대표적으로 일라이릴리랑 협업을 하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임상 관련해서도 지금 수혜를 받고 있지만 뭐 얼마 전에도 이제 그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던 종목이 관리 종목에 선정되면서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몇 연속 하한가죠? 1연속, 2연속, 3연속, 4연속 하한가를 쓰고 있어요. 사실 이 기업도 물론 매출이 아예 안 나고 있었지만 영업이익 순이익 적자를 내고 있었고 지금 4일 연속 하한가가 나오면서 상폐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기대감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은 흑자가 되는 걸 좀 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펩트론 정말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추후의 성장성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의 이익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저는 이런 자리에서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기업도 있는데 굳이 펩트론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이제 개인적인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펩트론이 너무 뭐 기업 자체가 안 좋은 기업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의 투자 기준에서 좀 탈락이 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외국인 수급 상위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이제 들어온 종목이니까요. 이 점을 참고하셔서 나는 이제 이런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매수하겠다. 나는 이런 영업이익 적자가 있더라도 기대감만으로 신고가 쓰고 이렇게 펩트론에 대한 이제 성장성을 믿고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기준에 맞지 않는 주식을 괜찮다고 말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따로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외국인 수급 상위에 있긴 하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파마리서치 같은 의료비티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SM 같은 엔터주들 수급이 신고가를 쓰면서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엔터주들도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어제자 기준으로 이제 하나솔루션과 그리고 OCI 홀딩스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이제 태양광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한국으로 반사이익을 받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트럼프 쪽에서도 지금 태양광 쪽에서의 관세 관련된 부분을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저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주가 모멘텀이 이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화학 업종들 중국으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태양광이나 2차전지 배터리나 이런 것 쪽도 다 화학 쪽이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화학 업종들이 앞으로 좀 강세를 띠면서 이런 태양광이나 배터리 종목들도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다가오지 않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있는 종목 마지막으로 볼 만한 건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사실 이 종목도 대왕거래 프로젝트로 인해서 많이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그 모멘텀이 이제 위축되다 보니까 많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매수할 만한 타점까지 왔다라고 보진 않는데요. 재무적 부분은 꾸준히 성장한다기보다는 좀 들쭉날쭉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도 그렇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꽤 괜찮게 나와서 배당 수익률을 기반으로 하는 주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도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종목이라서요.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3N 말고 이제는 게임주는 크래프톤 1왕 체제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외국인 수급 상위 종목들을 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제가 좀 괜찮게 선정한 종목들 그리고 여기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공부해 보신다면 좋은 종목을 좀 발굴해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고 이런 좋은 종목들을 울타리 안에 넣어놓고 투자를 선별하셔야 성공 확률도 올라가니까요. 오늘 이 영상 통해서 관심 종목도 다시 한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편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고요. 내가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싶다. 지금 현재 나 혼자 매매를 이어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을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보시면 텔레그램방 링크를 남겨놨고요. 비밀번호도 없고 개인정보 내는 것도 없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되세요. 텔레그램 어플만 다운받아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특징 관련된 뉴스 기사라든지 그리고 브리핑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잡아드리면서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오늘 하루 증시가 어땠는지 브리핑을 받고 싶다. 그리고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 요약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방 하나만으로도 다 한눈에 정리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 거니까 꼭 이 혜택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도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여기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어느덧 5만 명을 넘어서 이제 5만 1,000명 그리고 이제 6만 명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영상을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